자, 북한의 러시아 파병. 자, 이로 인해서 한반도 긴장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을 공식 확인하고 밝혔죠. 심지어 전투병까지 파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다양한 이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러시아와 북한의 행태들을 지금 잘 지켜볼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뭐 살상무기 지원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정부는 앞서 미국을 통해서 한 차례 무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우리에게 따로 무기를 요구한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대표적인 무기들을 요청하거나 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거론되는 무기들을 4개를 대표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적의 드론을 전파 교란해서 파괴할 수 있는 재민건 또는 천공 미사일.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처럼 우크라이나의 공습을 막아낼 수 있는, 미사일의 공습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무기로 굉장히 선호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180km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 또는 자주포 포탄, 우리 K 자주포가 굉장히 성능이 좋기로 유명하죠. 포탄이 상당히 부족하기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거론되는 무기들이거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런 것들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이 만약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네. 바로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것을 다 지원해달라. 즉각 그리고 지속적, 대규모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량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은 러시아 푸틴 정부는 이것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아하. 우리나라가 먼저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간주하고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서로 레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먼저 넘어오면 보복하겠다. 그리고 충분히 보복할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홍콩 영화 보면 서로 권총을 이렇게 머리에 겨누고 아무도 방아쇠를 먼저 당기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좀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의 규모라든지 성격,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우리가 너무 앞서서 레드라인을 먼저 넘어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러시아에 관한 전략적 레버리를 쓴다면 그다음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핵무기 기술을 전수해 준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쓸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 지원을 하거나 우리가 파병까지 한다면은 오히려 없던 명분을 북한과 러시아에게 우리가 주는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라크에도 우리 군이 파병된 적이 있는데 당시엔 전투병이 아니었고 아니었죠. 대민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원 인력으로 우리가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해외 파병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 저런 무기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무력 시위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병이냐 아니냐 이렇게 너무 양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부대 규모의 파병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네. 뭐 공군 교관을 파견한다든지 기술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방어용 그런 그런 장비를 보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아까 이라크 파병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것이 북한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부터 벌써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했던 러시아 병사 중에 몇 명은 그 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북한군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하. 본선에서. 근데 북한은 파병을 부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북한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파병이 아니라 워낙 800만 발에 달하는 자주포 포탄을 제공하고 각종 화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제 또 소위 조선말로 다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북한 교관이 가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작동하는지 러시아군에 설명을 해줘야 되고 네. 고장이 났을 때는 이제 정비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네. 목적으로 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융통성을 가지고 아하. 우리의 고민은 카드가 많기 때문입니다. 카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카드가 많은데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본의 아니게 없던 명분을 북한과 러시아에게 제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 완성을 러시아에게 지원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서 목격되고 있고 주지의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 거짓말한다라고 발뺌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동맹인 미국조차도 이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단호하게 전면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드린 말씀의 근거도 그것입니다. 미국조차도 또 어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조차도 사실이라면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했지만 그 G7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국방장관 오스틴 장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이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하는 걸 바랄 텐데 네. 그것을 선호하는 이 국가들과 안보기구조차도 아직 사태 파악이 정확하고 완전하지 않다 하는데 우리가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전에 전면적으로 참전을 했으니 우리도 전면적으로 대응한다고 한다면은 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 네. G7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프랑스만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네. 나토 가입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승리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네. 이것이 나토 모든 회원국의 입장은 아닙니다. 네. 미국도 미국산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공격하는 건 아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토 가입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 간의 모든 의견이 합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대량 살상 무기를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네. 너무 급한 그런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급한 대응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자, 우리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것을 아주 경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병의 대가로 그러한 군사 기술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Он может из Москвы прилететь в Японию и вернуться обратно. При этом ракеты, у него 12 ракет, каждая дальностью на 6 тысяч. 이 유압식인가 좋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진수했다. Резерв технической гусеницы. Да. Преодолевает всевозможные препятствия, может доставлять заряд для... 자,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잠수함 기술, 전투기 기술 이런 것들이 갈 것을 우려했었는데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지금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파견된 부대가 ICBM 운용 부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군 가운데 전투기 조종사들이 파견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우려가 하나둘씩 맞아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다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우려의 기술들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좀 신중하게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강구해야 된다고 국방부가 얘기했는데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게 ICBM 핵잠수함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전한다.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언제까지 북한에 의존할 이유도 없고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 북한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데 영원히 북한이 핵 무장 국가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본토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러시아가 준다? 그 후과를 러시아가 과연 담당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로서는 너무너무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그런 걸 다 받고 싶겠지만 과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것을 순순히 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되겠고 국정원 보도에 따르면은 도네츠크 지역에 그 화성 17호, 18호 개발의 주역을 담당했던 제1붉은기 영웅중대가 보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개발국에서 ICBM 설계에 혁혁한 중대한 역할을 했던 중대당 최철웅이 왜 전투 지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도네츠크 지역에 파병이 됐겠습니까? 만약에 핵 미사일 기술 이전이 시작됐다면 이렇게 핵 전문 군인은 러시아의 우주기지나 미사일 기지에 파병돼야지 맞지 아하.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우려는 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현실적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북한의 러시아 파견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